놀라지 마세요. 이 송파 헬리오시티가 3년 전인 22년 말 23년 초에 9억 원에 거래됐었어요. 18평형이 상승률이 가장 높은 98%가 나왔고요. 25평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33평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5억을 돌파했더라고요. 몇 년 전이었으면 강남 아파트도 매매할 수 있는 금액인데 올 한 해 특히 진짜 많이 올랐어요. 요즘 내 집 마련 준비 중이신 분들은 고민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매주 매물이랑 시장 상황을 체크하고 있는데요. 매물도 너무 없고 호가도 정말 높아요. 특히 15억 미만 중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경기 남부권이나 서울의 인기지역 구축 같은 곳들도 매물이 전멸 수준이더라고요. 토어제 지정 이후에 새끼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못하게 되니까 매물 개수가 확 줄어든 것 같고 또 대출 규제로 매도하고 갈아타기가 어려워지니까 매도자들도 매물을 거두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3월 이후가 되면 결혼 시즌이잖아요. 봄에 결혼 계획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고 또 높아진 집값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집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년 초면 대출 상황도 지금보다는 좀 여유가 있을 거라서 잔금 일정 잡기도 좋잖아요. 매매가가 올 한 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30평대는 언감생심이고 20평대 더 낮게는 방 2개, 방 1개, 10평대 소형 아파트까지도 선택지를 넓혀서 집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10평대 아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런 소형 아파트가 자산으로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살펴보고 10평대 아파트를 살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제는 10평대 아파트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 예전에는 국민평형하면 84제곱미터, 즉 34평 정도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웬만한 돈 가지고 24평 사기도 힘들어진 거예요. 직장생활 3년에도 1억 모으기 진짜 힘들잖아요. 진짜 평범한 신혼부부들이 각각 1억 정도씩 모은 돈과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고 하면 대략 6억 원 정도를 알아볼 텐데요. 근데 이 6억 원도 정말 큰 돈인데 이제 서울에 살 수 있는 집이 많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땅 한 평이라도 가지려면 이제 돈에 맞춰서 평수를 포기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요지의 10평대 아파트들이 그동안 얼만큼 상승했는지 한번 훑어보려고요. 요즘의 트렌드가 똘똘한 한 채잖아요. 그래서 평수를 포기하고서라도 조금 더 확실한 네임드 단지를 갖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직 아이가 어리거나 없는 신혼부부라면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전략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송파구의 머릿수 대장 아파트 헬리오시티인데요. 18평형이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좁긴 하지만 어쨌든 거실, 주방, 방 2개가 있는 구조거든요. 요즘 아파트라서 작지만 공간이 분리돼 있어 구조가 좋은 편이죠. 놀라지 마세요. 이 송파 헬리오시티가 3년 전인 22년 말 23년 초에 9억 원에 거래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호가는 그때 무려 2배입니다. 실거래가도 호가와 비슷하게 찍혀 있어요. 18평대에서 어떻게 살아 하고 아예 고려를 안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평수와 관계가 없다는 것도 한번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헬리오시티의 20평대, 30평대랑 10평대의 상승률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 부동산 하락기였던 22년, 23년 저점 가격을 기준으로 현재 실거래가 금액까지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계산해봤어요. 22평은 저점 거래가 좀 높았어서 약 3년간의 상승률은 낮게 나왔고요. 18평, 25평, 33평을 중심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평형이 상승률이 가장 높은 98%가 나왔고요. 25평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33평이 그보다 작은 평형인 18평, 25평형의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헬리오시티는 송파구에서도 그리고 서울에서도 매우 좋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모든 아파트의 상황이 이곳과 동일하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좋은 입지에 위치해 있는 핵심 단지는 10평형대 소형이라도 충분히 20평대의 상승률을 쫓아가거나 상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헬리오시티뿐만 아니라 강남 핵심지의 10평대 아파트도 지난 몇 년간의 상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서울만의 이야기일까요? 수도권에서도 10평대 아파트들이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단지는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해 있는 세대수가 가장 많은 랜드마크 단지인 레미안 메가트리아예요. 이 단지에도 18평이 있는데요. 헬리오시티와는 조금 다른 구조입니다. 거실 겸 방이 있고 침실 하나가 따로 있는 구조예요. 방이 2개라고 볼 수도 있고 하나라고 볼 수도 있죠. 이 단지도 23년 초에 매매가가 3억 5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4억 5천만 원에 거래돼 2-3년 만에 무려 1억이나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3억 5천짜리 아파트가 1억이 올랐다는 건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2년 전 3억 5천으로 살 수 있었던 아파트는 아마 수도권에 많지 않았을 거예요. 지방 아파트 구축 34평 정도의 가격이거든요. 안양만 이런 게 아니고요. 광명의 트리우스 같은 단지들도 2-3년 만에 소형임에도 불구하고 1억이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1, 2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서울과 수도권 요지에 자산을 파킹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10평대 소형이라고 해서 편견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10평대 아파트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10평대 아파트라고 해서 지난 2-3년간 이렇게 다 상승률이 좋았던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상승률이 미미한 곳들도 많거든요. 특히 구축 아파트인 경우는 지난 몇 년간 1-2천만 원 오른 게 다인 곳도 있어요. 이런 단지들도 공급 부족, 매물 부족 상태가 심화되면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곳들이지만 10평대를 매수할 때는 황금성에 초점을 맞춰서 수요가 더 많은 단지를 사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강남 3구나 여의도, 목동 같은 곳에 있는 핵심 랜드마크 재건축 단지가 아니라면 대단지, 역세권, 그리고 가급적이면 신축의 조건을 갖추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10평대 집이 좁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신축 대단지는 집의 개념이 단순히 집이 아니라 집 밖에 단지 내 시설까지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집은 오롯이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쓰고 공부나 업무는 단지 내 북카페, 운동은 커뮤니티, 헬스장, 손님 맞이는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는 거죠. 내 집은 10평대이지만 내가 누리는 공간은 수천 평, 대단지 전체가 되는 셈입니다. 또 집을 매수할 수 있을 만큼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아까워하는 것이 바로 길바닥에서 낭비되는 시간이거든요. 이들에게는 지하철역과 가까운 신축 아파트가 단순한 집이 아니라 매일 아침 시간을 벌어주는 도구 같은 거죠. 이런 부분에서 역세권, 신축, 대단지 아파트는 수요가 명확하기 때문에 소형일지라도 황금성이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룸의 형태보다는 방이 구분된 구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0평대도 13평, 15평, 18평 이렇게 구조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 더 사람들이 선호하는 구조를 고르시면 좋겠습니다. 공간이 분리돼 있어서 쓸모있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면 더 좋겠죠? 같은 15평, 16평이더라도 이렇게 원룸형으로 돼 있는 곳은 인기가 조금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투자 수요까지 고려해서 전세가가 높은 곳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다주택자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10평대 소형에 대한 투자 수요가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리고 사실 20평대에 비해서 10평대는 전세가도 낮기 때문에 투자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편이라 투자 효율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지금의 이야기이고 정책이나 규제가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요. 내가 매도하는 시점에는 투자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왕이면 전월세 가격이 높은 단지면 금상첨화겠습니다. 10평대는 평생 살 거야 라는 마음보다는 평형을 넓혀가고 싶은 곳이잖아요. 가족을 꾸리고 한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넓은 평수가 필요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매도 시점까지 고려한 다음에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평형 구성이 다양한 곳, 대형 평형까지 있는 단지가 더 좋아요. 10평대만 있는 단지들은 아무래도 상승률이 제한적이에요. 평형 구성이 다양한 단지가 훨씬 좋습니다.
10평대 구성도 있지만 20평대, 30평대, 그리고 그 이상인 대형 평형까지 있으면 더 좋겠죠. 상승기에는 다른 평형들이 거래되면서 밀고 끌어주는 효과가 있고요. 또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이 거주하는 곳이면 거주 분위기도 좀 더 화기애애하고 하고 주변 상권도 더 다양하게 발달하는 장점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최대한 오래 머물고 싶은 그런 단지를 매매하시는 게 투자 측면에서 더 좋습니다. 그리고 같은 가격이라면 애매한 곳의 20평대보다 확실한 단지의 10평대로 가는 것도 전략이에요. 상급지 랜드마크 아파트일수록 더 확실한 상승률을 보여주는데요. 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지금 송파나 강남 같은 핵심지에 집을 매매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평형을 줄여서라도 이런 랜드마크 단지에 등기를 치는 것이 자산 측면에서는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어요. 특히 1, 2인 가구라면 더 선택이 편하겠죠. 강남 3구는 국가가 인증한 상급지잖아요. 이번에 수도권 전반으로 토어제가 지정되기 전부터도 규제지역이었잖아요. 규제지역은 규제가 더해질수록 매물이 부족해지는 것이 특징이에요. 매물이 희소하다는 건 가격의 상승 가능성도 더 높다는 거죠. 땅 한 평이라도 강남에 등기를 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상승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에는 애매한 지역들보다 더 많이 가격이 오르게 되기도 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넓게 편하게 사시면 되고요. 나는 하루라도 빨리 자산을 퀀텀 점프 시켜서 더 상급지로 진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몸이 가벼운 신혼일 때 좀 더 좁게 살면서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가구나 가전도 집의 크기에 맞게 세팅이 되는데 처음부터 큰 집에 살기 시작하면 나중에 상급지 소형으로 점프해야 될 때 줄여서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서울 집값이 이렇게 비싸게 유지되는 한 앞으로도 오랫동안 10평대, 20평대 소형이 대세 트렌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10평대 소형 아파트가 자산으로서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살펴보고 자산적으로 더 가치 있는 10평대 아파트 고르는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